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라이노 3DN 3ds Max V-Ray를 강의할 강사 이시창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해서 맥스 V-Ray로 최종 렌더링하는 부분을 공부하시게 될 것이고요. 산업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실무에서 작업하는 여러가지 노하우들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강의에 앞서 첫 강좌이니만큼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제가 하는 작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에서 이 화면 그런 예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셔야 될 거고요. 한 번으로 잘 모르겠다, 안 된다 라고 하면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도 꼭 만들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컴퓨터 툴은 눈이나 우리가 머리로만 익힌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별로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 학생분들이 라이노를 조금 다룰 줄 안다고 해서 중간부터나 또는 보고 싶은 주제만 보시기보다는 아는 내용, 즉 약 아는 명명어들이 나와서 약간 지겹더라도 처음부터 차례로 강좌를 수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라이노 모델링의 경우에는 명명어가 어렵다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순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는 명명어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건 명명어보다는 작업하는 순서 또는 작업하는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작업하는 방식 전체를 익히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 증진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라이노의 전반적인 설명과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라이노가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라이노라는 3D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 즉 라이노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 라이노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 그리고 간단하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우스 설정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여러가지 마우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시기 위해서 간단한 3차원 물체를 만들어 보면서 3D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감각을 익히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라이노의 전반적인 소개부터 한다면 우리가 3D 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이런 그래픽 툴과 그리고 설계 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며 그래픽 툴은 우리가 크게 3ds max라는 아이도 있고 또는 마야나 아니면 라이트웨이브 시네마 4D, 라이트스케이프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설계 툴에서는 대표적으로 오토캐드 3D나 아니면 주로 제품이나 산업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하는 알리아스 또는 프로이 또는 자동차나 선박 그런 설계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카티아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그래픽 툴과 설계 툴로 구분을 시키는 이유는 그래픽 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정확하게 치수로 작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편집을 위주로 하거나 또는 예쁘게 보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래픽 툴들이고요. 설계 툴은 오토캐드처럼 정확한 치수에 의거해서 설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이노의 경우에는 제가 어정쩡하게 가운데 이렇게 빼놨습니다. 즉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100% 그래픽 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벽한 설계 툴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 라이노만 따로
빼놓은 것이고요. 즉 라이노는 그래픽 툴의 장점과 그리고 설계 툴의 장점, 이 둘 모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픽 툴처럼 다루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운 반면 또 설계 툴처럼 정확하게 치수로 입력을 해서 작업도 가능하다는, 그래서 그래픽 툴과 설계 툴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3D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이런 라이노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즉 그래픽 부분, 즉 우리가 사진처럼 예쁘게 만들어내는 그런 렌더링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한 후에 그 모델링 데이터를 3D Max로 넘겨서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그런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에서도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한 후에 그 작업물을 맥스에서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의 강좌를 끝까지 잘 수강하신다면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링 데이터를 충분히 맥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툴 모두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노 본사에서 제공을 해준 그런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를 잠깐 보시게 되면 라이노를 어떤 분야에서 활용을 하는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으로 라이노는 이런 선박 디자인 쪽에서도 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선박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자동차 분야에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나 또는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작업에서도 우리가 라이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 부분에서도 역시 라이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또한 주얼리 디자인 분야에서도 역시 라이노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혹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수강생이 이 강좌를 보신다면 나중에 테크잼이라는 또 별도의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즉 라이노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얼리 디자인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프로덕트 스타일링 앤 디자인, 즉 여러가지 제품 디자인에서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제품 디자인에서 대부분 라이노를 활용을 하고 있고, 자, 따라서 이런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산업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노의 화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라이노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실행시키시면 아마 이런 전체적인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라이노 4.0 버전입니다. 자, 라이노 4.0 버전은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자, 라이노 3.0 버전과는 여러가지 기능상에서 많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실무에서도 라이노 4.0 버전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4.0 버전에서 모델링한 데이터가 3.0에서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강좌를 따라서 연습을 하실 때 라이노 4.0 버전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노는 이런 화면이 생성이 되게 되고,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 이런 메뉴바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 왼쪽 중단부에 보시면 툴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아이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메뉴바에서 명명어를 활용을 하는 경우는 자, 거의 없고요. 다 여기 툴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콘을 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노에서는 CAD처럼 자, 여기에 커맨드 라인이라는 이런 하얀색 창이 있는데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명명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메인 툴바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CAD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하시겠지만 자, 이런 오스냅이라는 자,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오스냅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라이노 화면은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2D만 작업을 해보시고 자, 3D를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가장 적응을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 뷰포트라는 부분인데 자,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3D이기 때문에 이 뷰포트 화면이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쪽에는 지금 탑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프론트, 자,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퍼스펙티브. 자,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 4개의 화면을 모두 다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일단 탑, 프론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 삼면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로 회전을 시켜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라이노 화면을 보면서 자,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 아까 언급드린 대로 자, 이렇게 메뉴바라는 부분이 있고, 자, 이 메뉴바에서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부분은 자, 여기 파일에서 오픈과 세이브 자, 요 2가지만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커맨드라는 부분에서 이제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중단부에 아이콘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제 많은 아이콘들은 자, 자주 활용을 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자, 그런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아래쪽에 오스냅이라는 부분이 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화면상에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박스 모양의 아이콘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 하얀색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얀색 삼각형에 있는 아이콘들은 누르고 있으면 다른 하위 메뉴가 나온다라는 자, 그런 의미고요. 즉 여기에 열어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가지 이런 도형 모양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 자, 여기 탑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자, 클릭을 하시고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넓이를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고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높이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박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여기 탑 부분은 당연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론트는 정면, 자,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보는 모습,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회전시켜서 볼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되면 지금 탑뷰와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렇게 앞쪽을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프론트,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바라본다면 라이트 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측에 있는 자, 그런 툴바를 잠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자, 이런 툴바의 가장 위쪽에 보시면 자, 이런 하얀색 화살표가 있는데, 자, 이 하얀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자, 전반적으로 물체를 선택할 수 있는 툴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화면상에서 물체만 클릭하시면 바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닥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아이콘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라인과 라인 편집 관련해서 이런 명령어들이 여기에 8개가 모여 있습니다. 자, 8개가 모여 있고, 그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서페이스, 즉 면에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이 이렇게 6개의 아이콘으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join과 exploit, 그리고 트림과 split이라는 명령어들 4개가 존재하는데, 이 4개의 명령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동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게 move라는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copy, 그 다음 물체를 회전시킬 때 쓰는 rotate, 그 다음 물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런 scale, 이런 아이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콘 명령어들을 다 기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아마 라이노를 공부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작업을 하나씩 해 나가시면서 이런 아이콘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처음부터 모든 명령어를 다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라이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우측 하단 부분에 하얀색 화살표가 있는 이 아이콘들은 누르고 있으면 하이 메뉴가 나온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화면상에서 얘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이 메뉴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빈 화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아까 떴던 그 메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바 부분을 자꾸 움직여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 바는 X자가 생기면서 이제 고정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다른 화면을 클릭을 하시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화면상에 끄집어 내놓고 주로 바로바로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면 아마 작업 속도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화면들도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툴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마우스의 활용인데, 먼저 크게는 제가 영어로 다 적어놔서 펜,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트, 그리고 팝업 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펜은 화면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스케일 뷰는 화면의 확대 축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트롤 R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확대 축소가 되지만 실제로 이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마우스의 휠 있죠? 그 휠을 돌리시게 되면 알아서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휠을 돌리는 그런 방식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뷰는 이제 화면을 회전을 시키는 부분인데, 제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화면에 회전이 되는데, 아까 위에서 펜이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라이노 화면상에서 여기에 탑, 그리고 프론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고정이 된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탑, 프론트, 라이트에서 오른쪽 클릭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퍼스펙티브라는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회전을 시켜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퍼스펙티브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탑과 프론트, 라이트는 화면 고정, 그리고 퍼스펙티브는 사용자가 임의로 회전시켜서 볼 수 있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돋보기가 나오면서
확대 축소가 되고, 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또는 그냥 휠을 돌려도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뭐 탑이나 프론트, 라이트에서도 다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론트를 선택을 하고 휠을 돌려보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화면 이동, 그리고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회전이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노는 팝업 창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 팝업이라는 부분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자, 등록을 시켜서 편하게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고, 자, 지금 M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라이노 화면에서 자, 여러분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런 팝업이라는 메뉴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 팝업 창에서 바로바로 눌러서 쓰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갔다가 다시 명령어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라이노에 좀 친숙해지시면 이제 이런 팝업 메뉴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빨리 모델링 속도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라이노에서 자, 기본적인 좌표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캐드를 다룰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좌표계에 굉장히 친숙하시게 될 거고, 자, 캐드를 안 다뤄보신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뭐 X축, Y축 그렇게 배우시게 되는데, 자,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노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좌표는 사실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여기에 각도가 있는데, 자, 라이노에서 우리가 물체를 로테이트를 시키게 되면 자, 그 기본적인 회전 방향은 항상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노에서 기본적인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자, 그래서 혹시나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수치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시면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됨으로써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적인 각도 값을 입력을 하실 때 항상 반시계 방향은 그냥 양값, 그리고 시계 방향은 음값, 마이너스를 주면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노 화면에서 직접 살펴보면 자, 여기에 지금 탑이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고 초록색 선이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항상 X축, 그리고 초록색 선이 항상 Y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지점이 0,0 지점, 즉 원점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라이노는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설정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이 모는 종이 한 칸은 1mm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X축으로 1, 그리고 Y축은 제로죠. 따라서 1,0 지점이 될 거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는 종이의 점은 X축으로 2칸, Y축으로도 2칸이기 때문에 2,2 지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X축, Y축 좌표를 생각을 하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